안녕하세요. 이지희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의 매우 흥미로운 언어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혹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아메리카노 한 잔 나오셨습니다. 음료라는 사물이 높임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호칭 문화를 반영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 현상을 표현한 간단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장님, 다 됐습니다. 수리비는 180만 원입니다. 야, 사장님 10만 원만 깎아주세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좀 비켜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스승과 제자였나? 고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었다니. 네, 정말 세종대왕도 울고 가실 일이죠.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심하다는 호칭 인플레이션입니다. 먼저 조금 충격적인 소식부터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특이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줌마라고 불러서 맞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명시된 정당한 표준어를 사용해서 맞는 사건들이 생긴 건데요. 아줌마, 아주머니를 친근하게 또는 낮추어 이르거나 부르는 말, 이게 진짜 뜻인데요.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30대부터 60대 여성의 70% 이상이 이 표준어를 욕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심각한 일이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어르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부르니까 자기 나이를 계속 상기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은 아줌마 소리를 거의 듣지는 않지만 가끔 좋지 않은 일로 부딪힐 때 상대에게 아줌마 소리를 들으면 정말 발끈합니다. 더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가씨가 아닌 아줌마라고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아줌마, 차 빼요. 뭐라고요? 또한 한국의 소매 서비스 현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호칭 관행이 관찰됩니다. 카센터, 대리운전기사, 고깃집 등 특히 자영업 중심 서비스에서 손님을 사장님으로 호칭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고객을 지칭하는데 사장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야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서 청년 알바생 대상으로 선호하는 호칭을 설문조사한 결과 여기요, 저기요. 다음으로 사장님이 22.3%, 선생님이 11.7%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현상은 기존의 표준 호칭이 사회적으로 기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호칭 선택의 혼란까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37.1%의 한국인들이 낯선 사람을 호칭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67.6%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해했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전체 응답자의 79.6%가 호칭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호칭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또 다른 양상으로 사물 존대 현상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립국어원의 연구 자료에서는 이를 과잉 존대 또는 백화점식 존대 현상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이 현상은 서비스 현장에서 청자인 고객에 대한 극도의 공손함을 표현하려다 보니 문장의 모든 성분에 높임 표현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역사적, 문화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교 문명권의 위계질서 전통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약 600년간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상하위계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효라는 가치관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절대적 존경과 순종을 의미하죠. 이러한 가치관은 호칭 체계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조선 후기에 본래 양반만 사용 가능하던 유학과 같은 칭호가 일반 평민층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역에 따라 양반으로 기재된 비율이 70에서 80%대까지 치솟은 기록도 있습니다. 장부 호칭상 양반화가 폭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양반의 경제적 지위나 권력을 갖추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칭이 높아졌다고 실제 권력이 생긴 건 아니었죠. 납속 공명첩 같은 제도, 그리고 모칭 유학 관행이 명목상 상승을 키웠고 호칭과 현실의 강극이 벌어졌습니다. 현대 한국의 사장님 공화국은 조선 후기의 호칭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호칭상으로는 모두 지위가 상승했지만 실제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계주의의 특성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시족 중심의 지역 공동체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정은대 사회에서 마을의 주민 대부분이 혈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타인을 호칭하는 방식이 가족 관계 호칭으로 정형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족이 아닌 타인도 이모, 삼촌, 할아버지, 형, 언니 등의 가족 호칭으로 부르는 관행이 발달했습니다. 이를 사회학에서는 가족 확장성이라고 칭합니다. 혈족 관계가 아닌 사회적 관계까지 가족의 원리로 해석하고 호칭하는 현상입니다. 현대 서비스 직원이 모든 고객을 사장님으로 호칭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이런 한국의 특성은 권력거리 지수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심리학자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권력거리 지수는 60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불평등한 권력 구조에 순응하고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자신의 행동 양식을 달리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호칭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권력거리 문화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개발 시대에 손님을 사장님으로 캠페인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학적 논리에 기하여 고객을 높여 부르면 심리적 만족도가 증가하고 이는 재방문율과 구매액 증가로 이어진다는 계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사회 전반의 호칭 문화를 재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외 현대적인 이유로 한번 심플하게 살펴볼까요? 첫째, 서비스 경제 비중이 커지면서 고객 존중이 언어의 과잉 공손으로 확장된 면이 있습니다. 불친절 논란이 생기면 바로 후기 평판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수하면 손해보는 환경, 차라리 높여두면 안전하다는 심리, 이게 시를 문장 전체에 뿌리게 만듭니다. 셋째, 상대의 나이 지위 역할을 즉시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보편 호칭 사장님, 선생님으로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넷째, 배달 콜센터 프리랜서 환경처럼 일회성 만남이 많아지면서 상호 존대의 포맷이 일종의 매뉴얼처럼 굳어진 현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 인플레이션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언어 시스템의 불안정성입니다. 호칭이 계속 상향 압력을 받다 보니 표준 호칭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소통 비용을 증가시키며 특히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둘째, 권위주의 문화의 심화입니다. 호칭의 과도한 상향은 무의식적으로 갑과 을의 위계를 강화합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갑질 현상은 상대의 권위에 따라 자신의 행위 양식이 달라지는 권위주의적 행동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현대적 가치와 충돌합니다. 세대 간 갈등의 심화 현상도 관찰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나이 기반 호칭에 대한 저항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CJ그룹 등 대기업들이 수평적 호칭 체제를 도입한 것이 이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시도가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KT는 2009년 매니저 통일 호칭제를 도입했으나 5년 만인 2014년 기존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직급과 연봉이 상이한 상황에서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니 책임 관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는 호칭 변화만으로는 조직 문화의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건 호칭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호칭은 단지 우리의 현재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한국 사회에 내재된 긴장과 갈등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되 과도하게 높이지 않고 평등하되 예의를 잃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에서 음료의 존댓말이 사라지는 날, 한국도 이런 문제가 변화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과 우리 주변 문화의 현상보다 본질을 탐구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